네, 국정감사 1라운드에서는 이분이 가장 큰 홈런을 쳤습니다. 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하신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이제 그 밝혀진 심각한 것들을 보면 뭐 명품 가방을 샀다, 네. 또는 뭐 성인용품을 샀다 등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등등.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 헷갈리는 게 어쨌든 수익 사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이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번 돈을 가지고 원장이 명품 가방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아닙니까? 일단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예.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기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던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영업을 해서 잘 벌어서 쓴 거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사립 유치원의 경우 40에서 45%가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에요.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40%까지나 됩니까? 예, 보면 유아 한 명당 어떤 돈들이 들어가느냐면 그 유아에게 직접 가는 거 누리과정 22만 원, 방과 후 과정 비용으로 7만 원, 그리고 월 한 5만 4천 원 정도의 급식비가 지원이 돼요. 1인당. 예, 유아 1인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아이들 잘 가르치라고 그 원에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사 처우 개선비가 최대 51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요는 그냥 이게 사설 학원인데 사설 학원에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알아 쓰는 거야 누가 뭘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절반 가까이 국가 보조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죠. 예.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를 받기 싫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지원을 거고. 받지 마시고 그냥 학원 운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인데 왜 공립에서 가서 이 문제를 따져야지 사립에 와서 따지냐. 역으로 봐서요. 예. 아까 사립학교법상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 초중고등학교가 다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 등재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투명하게 관리 감독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학 비리들이 있는 건데요. 사립 유치원들은 이런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에 접촉을 받고 있지 않고 돈은 들어가는데 수수방관 천태망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냥 정부 당국이 놔뒀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제 뭐 명품 가방을 샀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라고 준 돈, 운영 뭐 전체 한 절반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그 돈 가지고 그건 세금인데 명품 가방을 사고 성인용품을 샀다. 이래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제가 이제 2013년부터 2017년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모두 다 감사 자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까지 박용진 의원님 이전에는 왜 이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문제 삼지를 않았던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쉬쉬하고 숨겨놨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알 수 있고 국민들이 알았더라면 국정감사 같은 데서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죠? 의원님이 왜 잘한 거죠 이게? 진작에 문제가 안 되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의원님들이 아니라 그러면 교육부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살짝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이 실핏줄이 터졌잖아요. 여러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뒤로 뭐 이 일이 터지고 나서도 압력이 오고 터지기 전에도 이제 압력이 왔는데 그 제일 걱정은 지금은 막 그 온 언론과 국민들이 다 박용진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가고 내년에 선거 2020년 선거가 오면 원장님들은 다 오늘 품고 저거 손봐야 되겠다 하면 진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 가지 각오를 했는데 정치인 교육감도 사실은 이제는 직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돼야 하는 선출직 공무직들은 두렵죠. 두려운 약간 쫄아있죠. 그래서 일반 국정감사에서 일반 피감기관 공무원들 다그칠 때는 무섭지 않은데 이분들은 표를 가진 분들이고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삼성 했을 때도 이렇게
쫄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해 갔습니다. 잊지 이해 말고 갔습니다. 좀 지켜주시고요. 그럼 먼저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명회계 시스템 도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장관이 11일 날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쨌든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예. 그 약속 지켜지는지 같이 감시하고 독촉하자고요. 정부의 누리 예산 전체 얼마 정도 되죠? 이 유치원에.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전체에게 투입되는 게 한 2조 정도 되고요. 적지 않네요. 영유아 전체에게 지원되고 있는 게 2016년에 한 13조 정도가 됩니다. 큰 액수네요. 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거 회계 시스템. 근데 그 2조 유치원에 대한 2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명 회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되는데. 땀짓돈 쓰듯이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니까요. 시도 교육청도 예. 정치인도 공개했다가 다 몰려와가지고 의원님이 당한 걸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은 교육부에 처음 가가지고 그걸 모르고 한 거죠. 교육위원회 못 모르고 했다 겁 없이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뭐 저 선무당이 사람 잡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난 몰라 그러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원래 또 대타가 쓰리런 홈런 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의 경우를 그러니까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하고요. 네. 또 우리 어머니들이 보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인데 보다 학부모들이 관심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거에 그 반드시 공개하도록 이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그 엄마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더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받지 않고 공개하지 않으려면 지원도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금 그 지원 얘기는 받지 마라.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또 혜택이 있으면 의무가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혜택은 받고 지원은 받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되어 와서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부과하면 원수가 되시겠네요. 박영진 의원의 인형이 만들어져서 바늘이 꽂힐 거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강북을 지역구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